오늘이요 민주당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법안 상정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요 야당 대표로는 아마 처음이라고 하는데 책을 들고 필리버스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제의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이성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선정 보도에 관한 특별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영장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올라갈 때 보면은 이만한 책을 지금 들고 갔고 5권을 들고 갔다고 하는데 책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굉장한 결기를 갖고 필리버스터의 주인공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야당 대표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직접 한 분이 없어요. 근데 왜 필리버스터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가? 예. 이 법안이 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당이 봤을 때는 분명하게 삼권 분립과 사법권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켜야 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장동혁 대표는 그 일선에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런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도 고려 안 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여러 환경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지도체제, 최고위원 구성 이런 걸로 봤을 때 확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른바 찐윤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부터 주호영 의원까지 예.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과는 다른 쪽의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본인의 리더십도 확실히 굳히고 본인의 결기를 통해서 이번 법안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예. 24시간을 본인 혼자 다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4시간?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장동혁 대표가 책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 할 때 가맹점법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주제를 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렸어요. 네. 원래 국회법에 다른 주제로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늘 내년 전담재판부 예를 들어 하는데 책을 읽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주제와 관계없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꺼버릴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저 책이 헌법책이고요. 책 읽고 있네요 지금. 책을 그러니까 생중계 영상 완전히 관련 없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관련이 있네요. 헌법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론 이런 이제 책들인데 지금 자유를 말살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관련 부분에 인용 예.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져가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책을 쭉 읽어 나가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대비해서 책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헌법 것 파괴니까 같은데. 이제 우리 법치주의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결기 의지라고 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 사실상 이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최고 기록이 박수민 의원이 갖고 있는 17시간 12분인가 그럴 겁니다. 예. 박수민 의원이 그 전에도 최장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또 한 번 경신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래서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이 최장 시간 24시간을 그냥 본인 혼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24시간. 올라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예. 그것이 중단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결심을 갖고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단상에 올라간 이유 이것이 이제 당내 현상과도 맞물려서 저희가 설명을 잠깐 정광재 대변인 들었는데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어제였습니다. 저 말이요. 나와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니까 저희 당 문제도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예.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징계 이런 절차를 두고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전 대표 측 그 친한계를 갖다가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되게 많은 거고 예. 그 타겟 때문에 지금 한동훈 오히려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 경향들이 많아요. 반사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서 그 의제를 끌고 나가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예.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과 현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대단히 좀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장동혁 당대표가 굳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 24시간 거의 예를 들면 최고의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의 위치가 지금 심각하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예, 어떤 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또 반대로 저런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전 당대표에게는 지금 상황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기회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두 사람 다 조직적 근거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TK, PK 지역에 있는 소위 핵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구정치인들, 구주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건데 예. 저는 앞으로 저 두 정치인의 싸움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TK, P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의 선택을 할 것인가가 오히려 제가 볼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에 이렇게 어떤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역할들을 많이 토론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가장 큰 힘은 TK, PK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손을 들어주는 거는 TK, PK 네. 것이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저분 분도 있었어요. 들이받는 소 같은 공직자. 이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약간 비판하면서 쓴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정광재 대표님 어제 저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뜨거웠어요? 지금 1,5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주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3,000명은 넘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10,000명이 운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1,600명 수용하는 게 8분 만에 매진됐다는 건 뭐 기사 통해 다 보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토크 콘서트를 중계해서 볼 수 있는 좌석이 500개가 마련됐는데 거기 다 찼고요. 그리고 또 밖에서 뭐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그분들이 하는데도 꽤 많은 분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홀 밖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꽤 예, 이제 있었다는 뭐 거죠. 그 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예. 저는 뭐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팬덤을 갖고 있었죠.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성격도 있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만의 팬덤을 형성한 보수 정치인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진보 진영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 지지층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수 정치인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는 뭐 그래도 가능한 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 표현하면서 했고 예. 그 정당의 운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공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가능한 한 좀 자제하려는 듯한 뭐 메시지를 근데 읽었습니다. 이 정도의 표현은 전에는 아예 안 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간 거 아닌가요? 어제는 뭐 본인 지지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니까 예,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정말로 뭐 전면전을 선택했다면 충돌이 있을 건데
지난 금요일에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변화를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걸 보면 당의 변화를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쪽에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수할 수 있다, 잘못 바로잡을 줄 아는 게 용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이게 왜 적용이 안 되죠? 본인이 당원 게시판에 예. 가족들 동원해가 쓰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허심탄회하게 내가 잘못했다. 예. 이게 용기잖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죠?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그건 이제 맞는 걸로 그게 굳어지고 있는데 예. 그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들이 동료 의원들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썼다는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내가 썼으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도 이게 용기다. 예. 이 말씀 첫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계속 본인과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게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이거는 이호선 위원장 당무감사위가 독자적으로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마치 뒤에서 조정하고 본인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몇 가지 우리 여론을 말씀드리면 뭐 수치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이게 뉴스 토마토고 조사한 거 보면요. 거의 한 80% 가까이가 장동혁 체제밖에 대안이 없다. 국민의힘 재청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매일신문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TK 거기도 이게 압도적으로 장동혁 체제로 가야 된다. 예. 지금 분위기는요. 제가 보기에 한 80% 가까이가 이제 장동혁 지지. 그다음에 한동훈 한 20에서 30. 아, 이렇게 8대2 정도 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토크 콘서트하고 사람들 팬덤이 몰리고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뭐 행사하고 국회에서 시위하면 10,000명씩 옵니다. 저 정도는 게 뭐 아주 적은 건 아닌데 예. 3,000명이 왔다 치더라도 웃잖아요, 정말.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도 하고 예. 대선 주자급이고 또 이게 위드훈이 해온만 10만이에요. 근데 뭐 3,000명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죠.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 회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예. 가족들이 썼다라고 추정되는 글들도 이런 욕설이 담긴 것이 아니라 기사라든가 뭐 사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사설을 정도를 게재하는 수준이었지.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 몇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에게 개목줄을 해야 된다. 뭐 극단적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은 가족이 쓴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한 단어를 연호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도토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대표님이십니다. 저 도토리의 의미가 뭐지? 뭐 두 분은 뭐 아실 것 같고 이승훈 부원장 이거 아셨어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도토리가 초성을 딴 거랍니다. 대통령의 네. 초성이라는 건데 초성치고는 좀 유약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또 뭐 대통령 되게 어려운데 불러라도 주면 좀 힘은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언변력도 있고 또 팬덤도 있고 또 강한 공격력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다만 경험이라든가 포용력이 좀 낮아 보여요. 뭐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할 수 있죠. 좀 1년 전 거 가지고 저렇게 뭐 징계를 하겠다. 참 한가한 당이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저런 문제를 또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네. 조금은 용기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싸울 때가 아니라 반성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빨리 내란부터 반성하고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당대표가 올라가 있는데 저걸 반대하려고 본인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내란부터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만이 저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법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포용하고 화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2024년이면 2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겠죠, 지지자들은. 그런 뜻인데 사실 왜 어제 그러면 한동훈 이름 대신에 도토리를 연호했나 네. 지지자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이렇게 지지를 연호하거나 이걸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한동훈을 외치면 혹시라도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정치 행보에 혹시라도 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를 본인이 그냥 외치는 건 괜찮은데 누구에게 뭐 한동훈 외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선거법상에서는 위반 그래요? 여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180일 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저기에 오신 분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당원 게시판 등을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입니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전한길 씨 제명하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구했죠. 이거는 뭐 제명 이런 거는 아주 좀 너무 과한 거다. 그래서 경고,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종혁 전 최고의 말이 뭐 행동으로 했거나 뭐 폭력이나 뭐 성추행이나 비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내부 공격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한 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 형평에 맞춰 볼 때 이걸 당원권 정지 2년이 맞느냐. 저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상원 의원이 직전에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하면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하거든요. 직전에 윤리위원장이 징계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환기 씨랑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이건 당원권 2년 정지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지금 이제 그 여상훈 위원장은 뭐 저도 방송 오래 같이 했는데 이분은 항상 통합론자고요. 네. 상당히 온건파입니다. 징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김종혁 위원도 그냥 주의로 끝냈을 겁니다. 네. 전환길도 안 하고 이쪽 저쪽 그건 없어요. 정파성은. 정파 색깔은 없는데 네. 거의 뭐 징계한 게 제 기억에는 없고 전부 이게 다 통합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제 개인 의견이고 뭐 개인적으로 그 한동훈에 대한 징계 문제는요. 좀 당원들하고 이제 의원들이 약간 이게 좀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당원들이나 좀 이게 강성 지지층은 보면 이게 중징계라는 여론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보면 이게 나경원 의원까지도 나경원 의원이 뭐 장동희 대표가 주류 중에 주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규명하지만 징계는 또 이게 좀 신중하게 약간 이게 좀 반대하는 뉘앙스로 이러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이게 그 지도부나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그 밑에 당원이나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징계 이론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러게 또 당의 분열 또 지방선거 앞두고 과연 이게 지도부나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호선 위원장처럼 이게 강성을 임명하느냐 아니면 이게 여상원 변호사처럼 이게 좀 온건파를 임명하느냐. 결국에 윤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여상원 전 위원장이 이런 태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가 1월 달인데 교체한 거는 맞죠.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이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당에서. 따라서 그 당에서도 너무 강경 일변도 이호선 교수님처럼 이렇게 가기 좀 부담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저는 결국에는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변화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 시험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아직도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정말 충정 어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개파를 불문하고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고 두 번째는 윤리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당무감사위원회는 조금 과하다 싶은 수준의 그 징계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이죠. 최종 결정권은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그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다 들여다보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 그것에 버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면을 세워주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내 통합을 얘기하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쵸. 그 출구 전략의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위원장을 누굴 임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 당내 통합 문제가 예.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우 부원장이 예상하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강경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가.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현실적인 안으로 수용하지 않겠냐. 가령 뭐 사실관계를 밝히되 뭐 징계는 안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리위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당무감사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바뀐다고 한다면 그 징계를 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장동혁 지금 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압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뭐 원래대로 얘기하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2달을 남기고 그만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압박을 받았거나 에이 뭐 내가 못해먹겠어 그만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은 도태우 변호사는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닌 게 아니겠죠. 누군가 흘렸겠죠 한번.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겠죠. 갑자기 생뚱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현 지도부 체제에서는 도태우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강력한 예를 들면 징계를 할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국힘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의 부산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예. 어찌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당의 기구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협할 수 있나?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그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가 예를 들면 화합할 수 있을까? 화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고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뭔가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팩트만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여상훈 변호사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만두라 했다.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를 처음 거론한 거는 김종혁 최고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 예, 예. 오히려 뭐 도태우 되면 어떻다. 그 당에서 절대 놓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한 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가처분이라도 내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예.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징계를 한다면 김종혁보다는 많이 놓을 거거든요. 뭐로 보나 한동훈 대표가 예, 징계를 한다면 따라서 이게 그 형평으로 보나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들이받는 소가 있고 그 소 주인 임자가 있으면 예. 다 돌로 쳐주게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종혁은 소고 한동훈은 이게 그 주인으로 봤거든요. 예. 개파원이니까. 따라서 이게 그 소보다는 임자를 이게 더 처벌한다면 저는 2년 이상 할 거다. 당무감사위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윤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나. 여전히 주류 보수 강경 지지층에서는 변화 조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지지층은 이게 뭐 난리죠. 빨리 중징계해서 제명해라고 빨리 하라고. 난리인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자기들 감정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이 예, 예. 좀 신중론을 돌아선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전망하시던데요. 과거에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할 때 그 정치적 측근이었던 김철근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 당원권 정지 2년을 했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는 2년 하고 예.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작게. 정도 해갖고 이번 그 6월에 치러지는 선거에만 못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 변호사님은 오히려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더 높은 그 권고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그런데 거죠? 이호선 위원장의 성향이나 오늘도 이게 글을 올렸어요. 예, 보면 이호선 위원장이- 가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이게 본질과 가면인데 지금 완전히 이거 엄청난 공격이잖아요. 예.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거는 이게 그래서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에서는 더 중징에 놓을 수 있다.
뭐 윤리는 또 별도로 하더라도 오늘 거리나 제가 이게 또 그분 잘 알잖아요. 예. 이 취재 분위기 봤을 때 좀 더 높게 놓지 않겠나. 당무감사위는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어젠가요? 이호선 위원장이 들이받는 소 앞서 뭐 한동훈 대표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과 가면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라고 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쓴 글인데 네. 그럼 뭔 가면을 썼지라고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본질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 나올 때도 어떤 논란에 휩싸였었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뭐 좌파 성향을 가진 정치인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처럼 우파 논리, 그러니까 보수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이 없다. 나는 우파 정치인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설명한 걸 기억나네요. 들자면 예.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도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한다. 이게 보수의 논리다. 본인은 그 신념이 투철하다. 예. 확고한 국가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꺼내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좌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보수의 가면을 쓰고 정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신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로 예.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주말 동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장동혁 대표가 변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이나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이 변화의 중요한 변수고 또 시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장 대표의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단 저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준 변호사님, 그럼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물어보니까 2월 달이 좀 상당히 디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월이요? 터닝 포인트. 예. 그게 그때가 언제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선고되는 때입니다. 저희는 이제 법치주의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잖아요. 예. 따라서 그때 이제 뭐 내란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건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란이 무죄다. 그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까지 내란몰이 한 거는 전부 이게 민주당이 잘못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법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한번 보고 그게 뭐 사과냐 아니면 이게 강한 투쟁이냐 그게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월쯤 지켜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문제들 다 정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건재 대변인? 본인이 이야기한 그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12월 3일이 어떤 그 변화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네. 그때는 그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 기회는 언제가 될 것이냐.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과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저도 같이 예상해 봅니다. 근데 뭐 내란 판단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내란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과연 내란 판결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